네, 안녕하세요. 12월 18일, 네, 일요일, 일단 또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네요. 일단 또 다음 주에는 또 약간 크리스마스도 있는 상황인데, 그죠? 산타가 왔으면 좋겠는데, 네, 산타가 왔으면 좋겠는데, 산타가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을 듯 합니다. 일단 네, 다음 주, 네, 주간 스케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19일, 네, 월요일, 뭐 특별히 뭐 이슈 사항은, 네, 크게는 없는 듯 합니다. 12월 22일, 네, 화요일, 네, 마찬가지 뭐 큰 사항은 없는 듯 하고요. 그리고 12월 21일 수요일 11월 달 기존 주택 미국의 주택 판매 지수 주택 판매가 네, 발표가 되고 마이크론 네, 실적 발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요게 또 2022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요게 따라서 또 반도체 관련주 네, 여하튼 또 요게 또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특이 사항은 없고 일단 또 12월 22일 목요일, 네, 11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 사항이고요. 3분기 미국의 네, GDP 확정치가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경기 선행 지수 나오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뭐 주간이니까 그죠. 그리고 11월 23일 날 약간 또 11월 달 개인 소득 PC 지표 부분이죠. 개인 소비 지출 내게 또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으로는 그죠.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 뭐 크게는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일단 침체, 일단은 인플레이션 쪽에서 네, 침체 쪽으로 좀 많이 좀 기울고 있는 듯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네, 크게는 없습니다. 일단 네, 지난주 미증시 또 뭐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네, 다우가 마이너스 0.85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97 그리고 S&P 500 또한 마이너스 1.1%대에서 모두 하락으로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될 거죠. 미국 일단은 리세션 침체 부분이 계속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유럽 증시 또한 마찬가지. 네, 영국 마이너스 1.27, 네, 프랑스 마이너스 1%대, 독일도 마이너스 0.67%대에서 미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네,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뉴욕 증시 내 인플레 상방 위험 우려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연준 위원들 뭐 최종 금리 더 높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의 최종 금리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일단은 최종 금리 쪽에 대한 부분 거죠. 일단 FOMC 쪽에서 일단은 올렸는데 하여튼 뭐 최종 금리가 거기에서 또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고금리 더 오래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경기 침체 부각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해서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쪽에 좀 더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 네, 경기 침체의 우려 부분 때문에 또 빠져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주간 정시 전망에서 연말 모멘텀 공백기 일단 국내에서도 그죠. 일단 금투세 뭐 2년 유예 쪽으로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부분인데 일단 대주주 요건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모멘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네. 개별 종목 이슈로 가야 되고 그죠. 일단은 뭐 배당을 조금 주는 종목들은 또 배당 모멘텀으로 조금 오를 수는 있겠죠. 증권가 이번 주 코스피 2300에서 2420선을 전망하고 있다. 금투세 유회,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서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 코로나19 확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중국, 네, 약간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죠. 뭐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화장 화장실도 네 지금 뭐 사망자 수로 계속 뭐 붐비고 있고 여하튼 뭐 의약품 품귀 현상 등등에서 계속 네 중국이 일단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부분은 그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부분인데 이게 또 위드 코로나로 가는 단계 자체가 결국 또 쉽지만은 또 않을 듯합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미 기준금리 결정이 끝난 이번 주 증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공백기가 예상이 된다. 연말에 외국계 운영사들의 북클로징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와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발표 등 그나마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라고 하면서 2300에서 2420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검투세 도입 2년 유예로 가닥이 잡는 부분이긴데 그죠. 일단은 대주주 요건 부분이랑 정권 거래소 쪽에 대한 부분. 네, 아무튼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뭐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죠. 지금 여야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LG엔솔 주가 계속 빠지고 있죠. 60만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50만원대 붕괴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내년 1월달 LG엔솔 50만원 아래로 뚝 떨어졌다. 우리 4주 800만주 1월달에 풀리는 사항입니다. 내년 1월 27일 우리 4주 815만주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그죠. 이 부담, 또 연기금도 팔고 있고 이 부담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코로나 비상의 감기약 품귀에서 그 때문에 뜨는 주식에서 일단 지난주 또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그죠. 어떤 의약품 품귀 현상, 뭐 감기약, 뭐 제약바이오주, 중소형주 쪽에 대한 흐름 부분은 또 중국 이슈 부분으로 괜찮았죠.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3개월 만에 하루 6만 명대로 급증하고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진통제, 감기약 등의 의약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강추위에 몰아친 계절적 효과, 미국 긴축으로 경기 방어주라는 업종 특성까지 더해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그냥 감기 약품 쪽, 한미약품, 뭐 대원제약 등을 ST팜을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의 순매도 강도가 높은 곳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셀트리온이다 해서 그죠. 셀트리온 쪽으로 일단은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4일인가요? 5일 연속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율 4분기에는 전년 대비 0.8% 이렇게 일단 매출 컨센서스는 6,200억대 부분입니다. 일단은 4분기 대비해서 전년비가 조금 0.8% 강보합인 이유 레키로나 때문입니다. 4분기 때 우리 레키로나 조금 팔렸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그 영향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강보합 정도 수준이지만 컨센서스는 6천억대, 6,200억대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주가가 다른 제약주 대비 약한 것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이 깊다. 일단은 뭐 우리 레키로나 이슈는 이제 지나갔는데 그죠. 여하튼 이게 조금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주가에는 또 실질적으로 일단 좋게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개미 최악의 손실주는 에코프로 BM이다 라고 하네요. 평균 40% 넘게 하락했다.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43% 급락했고 삼성전자 등 순매수 상위 10종목 모두 20% 가까이 손실을 봤다라고 하네요. 올해 개인 투자들이 순매수한 종목 중 최악의 주가 하락을 기록한 것은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이다. 개인 투자들의 평균 매수가보다 현재 주가가 40% 넘게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뭐 셀트리온은 그나마 조금 선방했다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 SDI, LG화학, KTNG, 클래시스 등 그리고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 우리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약간 뭐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나름 일단 올해 연초 대비 부분입니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우리 셀트리온 뭐 상대적으로 그죠. 연초 뭐 상당히 또 많이 빠진 부분이었죠. 여하튼 아이러니하죠, 그죠? 실적은 계속 증가세,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주가는 빠졌다가 13만 9천원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2023년 바이오시밀러 두 번째 물결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 두 자릿수 급증세는 일단 따놓은 당상입니다. 따놓은 당상인데 그죠. 이제 주가가 일단 잘 따라가줘야 되겠죠. 여하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3사 합병 쪽에 대한 부분도 물론 3사 합병 모멘텀이 좋을 때 나오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셀트리온은 또 참석을 안 한다라고 하네요. K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직결해서 기회의 땅 될까? 존님, 삼성바이오로직스, 메인트랙, 롯데바이오로직스, SD바이오센스 첫 출전한다라고 하고요. 셀트리온은 3년 연속 불참한다라고 하네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산업 축제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직결한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글로벌 기업 및 투자들이 모이는 제약 바이오 분야 최대 행사로 매년 1월 미국에서 개최가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 1월 9일에서 12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는 사항입니다. 3년 연속 참석을 안 한다. 3년 연속. 눈길을 끄는 대목 셀트리온의 불참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참석하고 있지 않다. 일단은 뭐 2년 연속 참석 안 하는 부분은 그죠. 그때 일단 코로나 치료제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유 부분이었죠. 일단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는 지나간 부분인데 여하튼 올해도 일단 참석 안 한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기업이 관련 산업 전 세계 최대 축제에 3년째 모습을 드러나지 않는 배경, 업계에서는 주최 측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여하튼 뭐 JP모건 그죠? 매도 레포트 엄청나게 나왔죠. 그죠? JP모건 과거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JP모건은 셀트리온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자주 발표한다. 실제 주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가를 측정하고 매도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대량 매수에 나서 JP모건을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 사실이고 그죠? 네, 사실이고. 다만 셀트리온 관계자 JP모건과의 관계와 컨퍼런스 불참은 관련 없다 하면서 당분간 해외 학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은 해외 학회 쪽으로 그죠, 뭐 소규모 학회 쪽으로 계속 참석한다라고는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뭐 유플라이마 부분, 램시메스시 특히 쪽 그죠, 그리고 베그젤마 쪽에 대한 마찬가지 부분이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도 또 JP모건 간의 또 껄끄러운 부분도 또 한 이유가 될 겁니다. 여하튼 2년 연속 참석 안 한 부분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도 참석을 안 한다. 여하튼 네, 뭔가 조금 그죠. 우리 12월 달 기준상 네, 우리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기간 수급들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수급이 조금씩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외인 기간 수급 현황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12월 달 네,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외인이 38,000주, 기간 23만 5천주, 그리고 연기금 7,400주 정도에서 모두 일단 순매수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일단 11월 달 그죠? 약간 기간 매도세가 11만 주, 그리고 연기금 4만 4천 주 정도가 매도세가 나왔죠. 그래서 12월 달 지금 현재 부분까지 외인 기간 연기금 모두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일단은 뭐 올해 지금 현재 1월에서 12월 달까지 외인들 166만 주 사고 있고 기간 260만 주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254만 주 정도 사고 있고요. 일단 단순하게 외인 기간이 대략 합쳐서 420만 주를 올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개인들 420만 주를 팔았다라는 부분이죠. 연기금의 지금 현재 대략 지분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지분 공시가 8월 9일 날 나왔죠. 그때 1040만 주에 7.4%대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8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대략 42만 8천 주 가량을 순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순수 연기금 비중 대략 85% 정도 고려 시에 대략 한 36만 3천 주, 36만 4천 주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1040만 주, 36만 4천 주 합치면 1078만 주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전체 지분율 한 7.66%, 7.7%대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죠, 수급 좋아지고 있죠. 12월 달 지금 현재 외인 28만 주 사고 있고 기간 7만 7천 주, 연기금 등 5만 주 사고 있습니다. 모두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수급이 안 좋았죠. 11월 달 외인들이 23만 주 매도했는데 지금 현재 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이 사고 있고 그죠. 일단 기간 쪽에 대한 부분은 11월 달 63만 주 팔았는데 아직 7만 7천 주밖에 순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오겠죠. 일단은 미리 약간 배당 받기 위해서 그죠. 다음 주부터 외인들이든 기관들이든 수급 자체가 더 들어오겠죠. 더 들어올 겁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겠고 그죠. 5만 주 저건 사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달 일단 한 달 안 좋았던 수급 자체가 다시 12월 달 모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수급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지난주 금요일에 삼형제 배당 공시가 나왔으니 그죠. 이제 내일부터 배당 받기 위해서 외인들 기관들 수급 모멘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죠.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일단 주가 대부분 조금 12월 달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최근 3개년 기준상으로 두 번은 상승했고 하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작년 부분이었고요. 여하튼 작년에는 레키로나주 이슈 그죠 많았죠. 그때 계속 빠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화이자 머커의 경구용 치료제가 레키로나주 시장 잡아먹는다 게임 체인저다라는 이슈 부분 상으로 그러한 우려 상으로 계속 빠졌던 작년 부분이었습니다. 그 특이 사항만 뺀다라고 하면 하여튼 12월 달 주가 부분도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하튼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 또 준비들 잘 하시고 또 다음 주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또 배당 모멘텀 부분이라든가 뭐 램시 메시지 유플라이마 등등 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빨간불이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주말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